다음 오늘 썸네일에 등장한 현대차 이슈. 요거는 또 우리가 당장 안 볼 수가 없는 게 2022년 현대차 주가가 52주 최저가로 마감을 했죠. 작년 그 전 1월 달에만 해도 애플카 협업설, 이게 무슨 찌라시나 아니면 무슨 SNS발 카더라 통신도 아니고 한국의 경제를 얘기한다면서 맨날 약만 파는 그 언론사 채널에서 단독 기사로까지 나왔던 건데, 거기다가 그 한국의 경제를 다루는 거기 대주주가 더 현대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현대차 단독 보도야? 이거 믿어야 된다 하고 다 올라탔는데, 당시 현대차 주가 28만 9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서부터 시작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차화정 랠리, 그때 현대차 26만 8천 원까지 갔던 이후에 10년 만에 전고점을 갱신했다고. 근데 그때 또 어설프게 차트 보는 마바라들 전부 튀어나와가지고 10년 만에 전고점 돌파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막 제대로 시동 걸릴 거라고 막 또 난리 쳐가지고 그때 주린이 분들 다 올라탔는데, 결국 그 애플카 협업설을 현대차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바로 나락을 간 걸로 마무리가 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현대차 임원들은 그때 그 급등해가지고 현대차 28만 9천 원 사상 최고가 갔을 때 자사주를 대규모 처분했다고 밝혀져가지고 이거를 뭐 미공개 정보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도 받고 그랬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그러면 애플카랑 협업한다는 거를 현대차 임원들이 알았다고 그럴 경우에는 팔 이유가 없잖아. 그럼 또 애플카랑 협업 절대 안 할 거를 알고 이걸 미공개 정보라고 알고 팔았다 그러면은 또 그거는, 아니 정보가 아예 없는 정보가 어떻게 또 미공개 정보냐, 이렇게 되니까 또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죠 뭐. 그 지난 연말 연휴를 일본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일본 여친을 사귀었었어요. 그 친구가 한국말 전혀 못하고 제가 이제 일본어로 얘기를 하면서 만나는데, 이제 그 헤어질 때 잊지 말라고, 그동안 고마웠다, 나를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일본어로 뭐 와스레나이요, 이게 잊지 말아요인데, 그 얘기를 한답시고 이제 제가 하다가 하도 비행기나 뭐 이렇게 뭐 버스 같은 데 타면은 잊으신 물건 없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게 와스레모노나이요 있어가지고 갑자기 내가 마지막 순간에 잊으신 물건 없이 외국어를 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남녀 사이도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현대차. 요건 좋은 얘기니까 좀 해도 되겠죠. 하여튼 미국 의회가 2022년 마지막 비즈니스 데이 12월 30일 날 Historic Climate and Tax Deal, 우리말로 역사적 기후와 세제 합의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걸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대통령 재가까지 서명을 하고 원스톱으로 하루 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 시행령의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처 법안, 친환경차 보조금, 이 예산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 내용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한국차 전기차 중에서 미국 내 생산이 아닌 전기차 수소차는 이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제외가 됐었죠. 근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현대차, 기아, 전기차도 리스나 렌트카 같은 상업용 판매 차량에 한해서 총 7,500달러, 우리 돈으로 950만 원 정도의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는 발표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딜러들이 이 차를 이제 법인으로 뽑아가지고 재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부 신용이 안 나올 경우에 딜러 명의로 그걸 사서 개인들한테 차를 주고 개인들이 딜러한테 돈을 그 먼슬리 페이먼트를 내게 하는 이런 경우, 이거 안 되고 재판매 안 되고 개인이 리스나 렌트로 차 뽑는 거에 한해서는 현대차, 기아, 아이오닉하고 EV 7,500달러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하다고요. 현재 미국 일반 가정에서 차량 구입할 때 리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30%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세 대 중에 한 대잖아요. 이거 잘하면은 우리 현대차 미국 법인에서 리스 심사나 상품 이런 쪽으로 조금만 인센티브 잘 마련하면은 보조금 혜택 받겠다는 그런 그 구매자들이 우리 아이오닉하고 EV
사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하고 로이터들 이런 통신들도 현대차를 비롯한 미국 내 수입차들의 도움이 될 이번 개정안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현대차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 중에 리스 비중이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보면은 또 진짜 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 현대 캐피탈이든 뭐 아니면 현지 파이낸싱 하는 금융사를 끼고 다양한 현대차, 기아, 리스 상품 만들어가지고 내놓으면 그만큼 시장 점유율 확대가 더 크게 열려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IRA 보조금 대상 확대가 현대차, 기아가 직면한 문제, 그러니까 북미 조립 요건, 이거 적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막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요구했던 북미 조립 요건 3년 유예, 이거를 그냥 미국에서 야, 이번에 그냥 대상 확대로 퉁치고 대신 우리도 니네 요구사항 들어줬으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양보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솔직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하원 의원들은 이제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 공장이 지금 들어서는 뭐 조지아주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야, 공장 지어서 만든다잖아. 그럼 공장 만들 시간 한 2년에서 3년은 좀 봐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미국의 내수 자동차 메이커들, 뭐 포드, 크라이슬러 공장들 밀집되어 있는 디트로이트나 이쪽 지역구 의원들은 또 아니, 있지도 않은 공장을 지을 시간까지 벌어주는 게 미국 법이냐? 그래서 결국 해외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혜택 주는 게 무슨 놈의 미국 나라 법이냐, 또 이렇게까지 반발도 합니다. 하여튼 2022년 현대차 주가는 좀 매우 유감스럽게 마감을 했지만 저는 늘 변함없는 생각이 바로 K증시에서 워런 버핏 같은 월가 전설의 투자자들 격언을 따른다는 게 정말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그 소풍을 갔는데 다른 학교 애들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거의 중3인데 마동석급의 등치인 애가 있었는데 걔가 야, 니네 학교에서 한 명 나오라고 막 1대1로 자기랑 맞짱 뜨자고 그러는데 제 친구가 옆에서 야, 원래 저렇게 근육 많은 애들이 싸움 못한다고. 그래서 저 그 말만 믿고 내가 우리 반포중학교 대표로 나갔다가 진짜 개쳐 맞아가지고 진짜 요즘도 지금까지도 비 오는 날만 되면은 턱하고 갈비뼈가 욱신거려 지금.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K증시는 가치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도 2년 만에 떠나버린 시장이라고. 여기서 가치 투자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다 장사치라고 보면 돼요. 아니,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지네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치 투자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될 수가 없는 걸 자꾸 희망 고문하면서 그렇게 잡아 돌리고 약 팔고 중간에 수수료 땡기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이 현대차랑 조금이라도 더 스킨십을 늘리고 또 바이든도 지금 집권 1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어떻게든지 뭐 재선을 하든 뭐든 하여튼 대선 준비에 들어가야 되니까 12월 마지막 날 이렇게 일사천리로 법안에 대통령 제가 서명하고 그다음에 의원들하고 악수하면서 이제 뭐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그런 그 아름다운 연말 그림을 연출한 것도 있고, 또 우리한테는 나름대로 바이든 정부가 어떤 성의 표시 정도는 이거 한 걸로 봐야 되는데, 그걸 보고 뭐 또 바이든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뭐랄까,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바로 사우디의 빈살만이 또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 다들 새해 준비로 바빴던 12월 31일 날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가 현대차하고 자동차 생산 선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발표했다고? 뭐가 또 그렇게 급했는지 12월 마지막 날, 2022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트위터 계정에다가 이거를 밝혔어. 그러면서 논평하기를 이번 현대차와의 협약은 사우디 현지 제조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 산업 전략의 전략적 목표와 합치를 한다고까지 이거를 치하를 했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죠. 이미 사우디는 우리 쌍용차 공장 유치에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전에 한번 뒤통수를 세게 후렸던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당시에 뭐 좀 이해는 돼요, 물론.
빈살만이 자기 사촌 형하고 큰 집 그 사람들 숙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비극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거는 뭐 남의 나라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당시 쌍용차가 그 전 국왕이 살아있을 때 그 아들 알사우드 왕자 책임하에서 계약을 했던 게, 이제 쌍용차가 2021년부터 연간 3만 대 차량을 사우디에서 조립 생산한다는 그 계약이었는데, 이거 그냥 한 방에 백지화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 어떻게든 다시 쌍용차하고 사우디 협력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기존처럼 말고 그냥 부품을 한국에서 다 가져다가 사우디에서 조립만 하는 그런 식이라도 어쨌든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직 오리무중이죠. 어쨌든 KH그룹의 그 곽재선 회장하고 사우디 관계자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뭐 이런 사진도 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비운의 쌍용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사실 쌍용차가 사우디에서 생산을 하면은 제일 좋은 판매처가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에서 뭐 렉스턴, 코란도 이런 쌍용 SUV가 연간 한 7,000대에서 10,000대까지 팔리는 좋은 시장인데, 근데 이 이란이 핵 협상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랑 분쟁 생기고 쌍용차 수출도 다 중단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쌍용차 원래 인수했었던 마힌드라가 그 인도의 미국 포드사 공장이 그 철수하면서 그 설비하고 인력을 그대로 마힌드라에서 인수하는 바람에 SUV 차종을 전부 거기서 만들게 됐어요. 이게 또 쌍용차하고 차종이 겹쳐버리니까 또 쌍용차만 그대로 피봤죠. 한편은 2023년 첫 출근길 아침에 보실 수 있도록 아침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